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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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저 녹취입니다. 17초 분량이고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논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 아까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정치적으로 훌륭한 일인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정치적으로 훌륭한 일은 아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눈살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맞고요. 예.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내용은 공천 개입 했다 얘기 정도라 알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얘기 나오는 것은 결국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예.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좀 부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이 무슨 정말 탄핵의 증거가 된다 또 핵폭탄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너무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한 얘기긴 하지만 탄핵이란 것은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걸 중대하게 위반했고 예. 직무집행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일 아닙니까? 당선인 시절이고 이게 2022년 5월 9일이라니까 5월 10일 취임 하루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내용을 들어보면 김영선 관련 예를 들어 개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전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 9일에 이런 녹취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무슨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또 헌정 질서 위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명태균 씨가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 내지는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 얘기를 다 지금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녹취로 공개하는데 전체를 공개한 게 아니고 일종의 짜깁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맥락이 어떤 건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무슨 헌정질서 위반이라 얘기한 것도 너무나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저희 TV조선 취재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중요 내용은 좀 빠져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중요 내용은 빠져 있다가 이 대화에서 중간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예. 앞이나 뒤에 빠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 아니 대통령이 되기 하루 전날 얘기해서 공천해라 네. 라고 했다는데 당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건 다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리고요. 이 말을 명태균 씨가 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지만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녹취록을 갖고 있는데 이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용산에서 나에 대한 구속을 막아달라.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 육성이 공개된 것도 정말 좀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 자체가 더 심각해요. 저는 앞으로 또다시 관여하거나 보고한 내용들의 녹취록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녹취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법적인 문제는 잠시 뒤에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육성 공개 2시간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 대응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것도 이제 아마 또 다른 녹취록으로 공개가 돼서 또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또 본인도 알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이 지금 다른 또 공개하겠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의 위기의 본질이 뭐냐 생각해 보면 이런 폭로되는 일들이 무슨 대단한 범법 행위가 있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처음부터 정말 모든 일에서 위기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어떤 형태로든 지난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공을 세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못하면은
어떤 윤석열 캠프라도 이런 데에서 관리가 됐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늘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고 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적절하게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처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브로커다, 무슨 뭐 허풍쟁이다, 과장하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명태균 씨가 자꾸 그런 걸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 자꾸 폭로가 되는데도 그걸 관리하는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여권 전체의 대응이 정말 천수답입니다. 답답하고. 네. 폭로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잠깐 있다가 또 금방 대응하면 그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꼭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 별다른 친분 관계 없다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친분 관계에 있고 여사와도 뭐 그 계속해서 여러 가지 카톡을 주고받거나 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또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경선 과정에서 저 친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 친분을 끊었다,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해명이 자꾸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마치 전체를 지금 거짓말하는 것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예. 불이 났을 때 처음부터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서 바로 꺼야 되지 자꾸 이렇게 무슨 컵으로 하나씩 물을 뿌리는 것처럼 하면 결국 불이 더 번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본질이 이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전체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함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함께 만나서 사실이 어디까지 뭐가 진실이냐 예. 한 걸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찔끔찔끔 대응하는 것이 결국 위기를 이렇게 키우는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달 초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월 9일 그러니까 취임 하루 전에 통화한 게 공개가 된 거예요. 이런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웃었어요. 예. 아니 김건희 여사가 명선생님 하는데 통화가 없었겠어요? 뻔하다. 예상을 하신 거군요. 국민들이 다 예상을 하는데 대통령실만 예상을 못한다는 게 정말 우리 지금 초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론조사가 안 좋으면 대통령의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안 좋아? 분석해와 해오면 뭐 국민의힘은 이렇고 민주당은 이런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이렇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광판도 안 보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번 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잖아요. 대통령만이 기억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만이 기억해낼 수 있는 거면 기억들을 살려서 그때 당시에 김영선 공천 문제는 뭐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기억을 살린 다음에 자신의 측근과 또는 비서실장과 얘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서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관여한 적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다 보고받았다고 생각하고 관여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정부의 굉장히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지금 공개된 17초짜리 이 녹취를 과연 공천 개입의 증거로 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왜냐하면은 이 공직선거법 규정상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5월 9일은 대통령이 취임 전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으로 통화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할 것 같아요. 지금 판례가 없기 때문에 예. 당선인 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에게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 대통령 인수에 관한. 그런데 이걸 또 공무원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5월 9일은 그러니까 공천하라라고 청탁할 때는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이고 공천이 된 날은 5월 10일이에요. 네. 교묘하게 하루 사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5월 9일 날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5월 10일 날까지 공천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개입이 유지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딱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였다라고 한다면
수사해서 기소했을 거예요. 그냥 무죄를 받던 어떻게 되든 기소해서 재판받아라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은 최대한 수사를 빨리 한 다음에 기소로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스럽다라고 생각됩니다. 참 이 상황으로 여당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반응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했는데 대통령님 목소리가 나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무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필요하다면 제가 그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굉장히 고심이 깊어 보였어요. 어떤 점이 가장 고심이 깊을까요? 저건 뭐 무응답이 답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답하기 참 어려운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뭐 권성동 의원이 이제 저렇게 얘기한 거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이 문제는 법률적 문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다 정치적 문제가 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여권 전체 정부를 포함해서 여당을 포함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전체가 이에 대해서 정말 무능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권에 또 좀 한 축을 이루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얘기고 뭐 무응답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일 문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어떤 그 뭐 사실이 무엇인지 몰라도 녹취록을 얼마 들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계속 공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걸 모른 채 지금 상황에 또 답을 해버리면 뭔가 또 거짓말이 결과적으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가 함께 다 모여서 이 문제는 진상 파악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사를 소환해서 같이 뭐 말이 그렇습니다만 같이 해서 100% 진상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다면 대통령실에 실장을 포함한 모든 참모들이 사실은 뭐 무능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얘기고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 그냥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네. 대통령에게 말조차 못한다. 진상이 무엇입니까? 김 여사한테 이 문제가 사실이 무엇입니까라고 파악조차 못한다면 네. 자격이 없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녹취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에 또다시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로 갔을 때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들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친한 친윤계의 갈등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저는 이건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뭉칠 것으로 예상하시는 그래서 뭉치기도 어렵지만 건가요? 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탄핵이 예. 되면 보수도 괴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큰 건이 다가와서 특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예. 친한 친윤의 갈등 문제를 이제는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과의 갈등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면 진실을 계속 거부하다가 국민에 의해서 사실상의 탄핵을 당하느냐 그리고 사실상은 탄핵을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에 동의를 하겠죠. 근데 그 상황까지 어떻게 갈지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네. 좀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자신을 숨겼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더 잘 알겠죠. 지금 특감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는데 그걸 받았다가는 대통령이 안위에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녹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그 통화하는 녹취가 직접 공개됐는데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적시한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모두와 함께 탄핵 소추안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정말 핵폭탄급이고 엄청난 일이고 뭐 그래야 자신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어저께 공개한 그런 11월 31일 날 공개한 네. 그런 시점도 그렇고 결국은 이것은 정치 공세를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녹취록 더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더 공개를 할지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해명이 나오면 그와 반대되는 녹취록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국민과 민주당의 주장을 따라서 해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명태균 씨가 더 큰 것, 명태균 씨만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 있겠죠. 이게 무서워서 국민을 멀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되고요. 네. 또 이게 앞으로 김진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진태 공천과 관련한 녹취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또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해주면서 돈을 주고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은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고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을 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참 명태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실과 여당이 설명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때인 것 같습니다. 여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여당 고심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연일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원총회로 인해서 당이 더 분열, 갈등 양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께서 절대 표결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정말 숙고를 해야 된다.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지금 임명해야 된다고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민주당에서 명태균 녹취록 공개하겠다라고 알려진 뒤에 한 발언이거든요. 어떤 의도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이겠죠. 뭐 특검은 조금 더 나가야 되는 얘기고. 네, 특별감찰관이요. 특별감찰관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나 다른 여권에서 얘기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진짜 무슨 특별감찰관 임명한다고 지금 임명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다 여러 차례 윤 대통령도 그렇고 다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그리고 법에 하라고 돼 있고요. 또 뭐 북한 인권재단 뭐 이사 문제와 연기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거라도 임명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일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왜 이런 걸 불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인데 정말로 지금 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있는 건지 그런 것조차 느끼조차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11월 15일, 11월 25일 되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때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관철 될 거라고 보십니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의미가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지금 실은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침묵을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예.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미래 비위를 예방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 도이치모터스 문제, 명태균 문제, 정치자금법 문제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 일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미래의 일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 인식이 안 된 건데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냥 특별감찰관 얘기를 그냥 한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속편한 얘기, 태풍 불어오고 있는데 그냥 노닥거리면서 고구마 꺼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당 내부가 이런 문제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